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티비 뉴스입니다. 먼저 오늘의 주요 뉴스부터 보고 오시죠. (6.3) 지방선거가 끝나자마자 강원랜드 대표이사와 부사장 인선을 둘러싼 각종 함합평이 나오고 있습니다. 노조에 이어 지역사회까지 정치적 보훈 인사와 낙하산 인사 가능성을 우려하며 공개 반발에 나섰는데요. 지역에서는 강원랜드가 정치권의 전리품이 아닌 만큼 전문성과 지역에 대한 이해를 갖춘 인사를 선임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다혜 기자입니다. 강원랜드 대표이사 자리는 지난 2023년 12월부터 2년 6개월 넘게 공석 상태입니다. 대표이사 직무대행을 맡아오던 부사장마저 지난 3월 사퇴하면서 사상 초유의 경영 공백이 이어져 왔습니다. 이런 가운데 강원랜드는 6.3 지방선거를 앞둔 지난달 13일 대표이사와 부사장 공개 모집에 착수했습니다. 지방선거 직후인 지난 4일과 5일 임원 후보자 면접을 진행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그런데 후보군에 정치권 인사들이 거론되면서 또다시 보훈 인사와 낙하산 인사 논란이 불거지고 있습니다. 강원랜드 노동조합은 최근 성명을 내고 일부에서 제기된 육군 장성 출신 정치인의 대표이사 내정설과 관련해 강원랜드는 낙선 정치인의 재기 무대도 퇴임 장성들의 전유물도 아니다라고 비판했습니다. 또 카지노와 호텔, 관광산업 경영 경험이 없는 인사가 정치적 배경만으로 선임되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며 전문성과 지역 이해도를 갖춘 경영인을 선임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강원랜드 노동조합은 군 출신 정치 인사의 전문성 없는 강원랜드의 내정설에 대표이사 내정설에 대해서 강력히 규탄하는 바이고 전문성 있는 대표이사를 선임해 나가겠다는 지금 현재의 정권과 맞지 않는 정략적 폭주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노조에 이어 지역 시민사회도 반발하고 있습니다. 지역살리기 공추위는 9일 성명을 내고 강원랜드는 정치권의 전리품이 아니라며 정부는 낙하산 인사를 중단하고 검증된 전문 경영인을 선임하라고 촉구했습니다. 특정 인물을 겨냥해 반대하는 것이 아니라면서도 전문성 없는 낙하산 인사는 기업 경쟁력을 훼손하고 결국 그 피해는 지역 경제와 주민들에게 돌아갈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또 강원랜드는 대표이사가 그냥 회사만 책임지는 게 아니라 지역도 함께 책임져야 되는 중요한 임무가 있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또 규제도 좀 풀고 지역에 대한 이해도도 높고 하는 전문 경영인이 좀 오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에 앞서 태백시 현안대책위원회도 성명을 통해 강원랜드 최고 경영진 자리가 또다시 정치적 보훈과 중앙정부의 낙하산 인사를 위한 자리로 이용된다면 이는 폐광지역 주민들을 외면하고 무시하는 처사라고 비판했습니다. 강원랜드 노조는 군인 출신의 정치인 등 부적격 낙하산 인사들이 철회될 때까지 결사저지하겠다며 임명 강행 시 출근 저지를 비롯한 총력투쟁에 나서겠다고 선언했습니다. 지역사회도 향후 대표이사 선임 과정을 지켜보겠다며 전문성이 검증되지 않은 인사가 임명될 경우 강력 대응하겠다는 입장입니다. 노조와 지역사회가 낙하산 인사 반대 입장을 잇따라 내면서 강원랜드 임원 선임을 둘러싼 논란은 당분간 이어질 전망입니다. 헬로티비 뉴스 이다혜입니다. 매년 수확철이 되면 벌통 도난 사건이 끊이질 않습니다. 특히 토종꿀은 CCTV가 없고 인적이 드문 야산에서 벌통을 놓고 채취해 도난에 더욱 취약합니다.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지난해 경찰과 지자체가 협력해 벌통에 GPS 기능을 갖춘 스마트 태그 부착하는 사업을 추진했는데요. 사업 시행 1년 만에 벌통을 훔친 범인이 GPS에 덜미를 잡혔습니다. 정승환 기자입니다. 춘천의 한 야산, 산비탈에 나무로 된 벌통이 놓여 있습니다. 토종꿀을 채취하는 벌통입니다. 토종벌은 좀 취약해요, 양봉보다. 왜냐하면 이제 산에다 이게 잘 안 보이는 데다 두니까. 그래서 이거 한번 도난 당하면 많은 손해를 끼치죠. 1년에 한 번 뜨는 건데.
지난달 1일 춘천의 한 야산에서 50만 원 상당의 벌통을 훔친 6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이곳에서 벌통을 훔쳐 달아난 피의자는 벌통 안에 숨겨진 GPS 탓에 한나절 만에 붙잡혔습니다. 피해자 가족이 GPS가 연결된 휴대전화로 도난된 벌통 위치를 파악해 신고했는데 경찰은 피의자의 거주지 옥상에서 벌통을 발견하고 피의자를 검거했습니다. 위치 추적 기능이 범인 검거에 결정적 단서가 된 겁니다. GPS는 그 피해자가 갖고 있는 핸드폰에 연동이 되어 있어서 그 피해자가 갖고 있는 핸드폰을 통해서 실시간으로 그 이동 경로가 추적되고 있기 때문에 피해자가 그 벌통의 위치를 GPS를 통해서 확인할 수 있는 시스템입니다. 이번 사건은 경찰과 지자체가 함께 추진한 범죄 예방 정책이 실제 현장 성과로 이어진 사례입니다. 춘천경찰서와 춘천시는 지난해 벌통 도난 예방을 위한 스마트 태그 부착 사업을 전국 최초로 추진했습니다. 이번 사건은 그 단순 절도 범인 검거에 불과하지 아니하고 자치단체 시민들과 함께하는 공동체 치안 범죄 예방 정책의 성과라고 볼 수 있습니다. 경찰은 위치 추적을 통한 절도 범죄 예방 효과가 입증된 만큼 동종 범죄 예방을 위해 관련 사업을 점차 확대해 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정승환입니다. 민선국이 원주시정에 밑그림을 그릴 시민주권시대 준비위원회가 공식 출범했습니다. 구자열 원주시장 당선인은 공약 실행 방안 마련과 함께 선거 과정에서 제기된 공무원 정치 개입 의혹 등에 대해서도 사실관계를 확인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박건상 기자의 보도입니다. 현판을 가리고 있는 천이 뜯겨져 나갑니다. 사람들이 일제히 박수를 칩니다. 민선국이 원주시 시민주권시대 준비위원회가 본격 출범했습니다. 구자열 원주시장 당선인은 인수위원회의 명칭을 시민주권시대 준비위원회로 정하고 본격적인 민선국이 출범 준비에 나섰습니다. 시민주권시대 준비위원회는 김기석 강원대학교 명예교수를 준비위원장으로 위촉했습니다. 준비위원회는 앞으로 민선국이 원주시정에 청사진을 그리고 공약사항 추진을 위한 구체적인 실행 방안도 마련할 계획입니다. 인수위를 준비위로 전환시켜야 되겠다, 명칭부터. 그래서 그런 방향을 잡았던 거고요. 이곳에서 해야 될 일은 과거의 어떤 점령군의 행세를 하는 이런 모습은 지양해야 한다. 그런 것을 말씀드리고요. 준비위원회에는 또 다른 과제도 남아 있습니다. 지난 8일 원주시청 공무원 노조가 제기한 지난 민선 8기 행정에 대한 의혹들입니다. 특히 지난 선거 과정에서 불거진 공무원의 정치 개입이나 무단 병과 등에 대한 문제를 짚어봐야 한다는 겁니다. 시민의 낸 세금을 월급받는 사람 아닙니까? 그에 맞는 징계도 하고 그에 대해서도 감사관이든 뭐 어디든 시집행부에서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고발도 해야 되는 부분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안 하면 지금 결국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우리 시집행부는 집단적인 직무유기를 한 것이다 라고 볼 수밖에 없고. 구자열 당선인은 9일 오전 LG 헬로비전과의 대담을 통해 해당 사항에 대해서는 사실관계를 확인한 뒤 입장을 정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공무원 노동조합과는 여러 가지 의견을 좀 나눈 적이 있는데 물론 그분들이 주장하는 내용을 좀 살펴봐야 됩니다. 사실관계를 좀 정확히 파악해야 되는데 그 문제 또한 우리 준비위원회에서 철저히 검증을 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준비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해 15명으로 구성됐으며 원주시 파견 직원 14명이 운영을 지원할 예정입니다. 또 4개 분과로 나눠 시정 운영 방향과 비전을 구체화하고 주요 공약의 우선순위를 점검하는 한편 단계별 실행 계획도 마련합니다. 구자열 당선인은 준비위원회 활동에 속도를 내 이달 말까지 모든 일정을 마무리할 계획입니다. 헬로티비 뉴스 박건상입니다. 재선에 성공한 육동환 춘천시장이 9일 춘천시청에서 브리핑을 열고 민선국이 시정 전략을 발표했습니다. 춘천시는 별도 인수위원회 대신 부시장을 단장으로 하는 민선국이 출범 추진단을 구성하고 이달 중순까지 민선국이 실행 계획을 구체화할 계획입니다. 육 시장은 핵심 과제로 청년 정착도시 조성과 교통망 확충, 원도심 활성화 등을 제시했습니다. 네, 이어서 육동환 춘천시장의 브리핑 발언 들어보겠습니다.
먼저 이번 선거에서 다시 한번 저를 믿고 선택해 주신 춘천 시민 여러분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여러분의 선택은 단순한 지지가 아니라 춘천의 미래를 더 멀리, 더 단단하게 만들어가라는 엄중한 뜻이라고 생각합니다. 민선 국위는 이제 이미 갖추어진 기반을 바탕으로 발전 과제들을 시민 여러분이 체감할 수 있는 결과로 완성시키는 그런 시기가 될 것입니다. 이를 위해 한 달간 민선 국위 출범을 체계적으로 준비하겠습니다. 우선 민선 국위 출범 추진단을 구성하겠습니다. 부시장을 단장으로 국소장과 외부 전문 자문위원이 함께 참여할 예정입니다. 기존 추진 사업은 속도감 있게, 리스크는 체계적으로 관리하여 효과를 높이는 방안을 고민하겠습니다. 선거 기간 중 시민 여러분께 드린 새로운 과제는 구체화시키도록 하겠습니다. 교육으로 모인 청년이 졸업 후에도 떠나지 않는 도시, 오히려 외부에서 청년이 찾아오는 도시를 만들겠습니다. 주인 경춘국도와 연계한 강북도로망을 구축하고 GTX-B 등 광역교통망 확충, 전국 1위의 자전거 도시 조성을 통한 향후 4년간의 교통 인프라 혁신을 이루고 시민의 삶의 변화도 이끌겠습니다. 육동환 춘천시장이 무기한 파업 중인 춘천시민버스 노동조합의 운행 정상화를 촉구했습니다. 육 시장은 파업 장기화로 불편을 겪고 있는 시민들께 송구하다며 노조 측에 하루빨리 시민 곁으로 돌아와 안전한 서비스를 제공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춘천시는 전세버스 투입과 희망택시 확대 등 비상수송 대책을 가동하며 시민 불편 최소화에 나서고 있습니다. 한편 춘천시민버스 노조는 임금 협상 결렬로 지난달 27일부터 무기한 파업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속초시가 별도의 시장직 인수위원회 없이 민선 9기 시정 운영에 곧바로 들어갑니다. 이병선 속초시장은 행정의 연속성을 위해 인수위 구성에 따른 시정 공백을 최소화하고 주요 현안 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속초시는 민선 9기에도 기존 시정구호인 시민은 하나로, 속초는 미래로를 유지하기로 했습니다. 이에 따라 인수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4천만 원 규모의 예산과 시정 구호 변경에 따른 시설물 교체 비용을 절감해 지역 경제 활성화와 민생 안정 사업에 투입할 계획입니다. 2016 강릉 세계 마스터즈 탁구 선수권 대회가 개막 닷새째를 맞으며 대회 열기가 고조되고 있습니다. 지난 5일 개막한 이번 대회는 세계 최대 규모의 생활체육 탁구 대회로 전 세계 100여 개 나라에서 3천여 명이 참가했습니다. 40세 이상 선수와 생활체육 탁구 동호인들은 지난 7일과 8일 각 종목 예선전을 치르며 본선 진출자를 가렸습니다. 현정화 대회 조직위원장도 여자 55세에서 59세 단식 종목에 출전해 3전 전승으로 본선 토너먼트 진출에 성공했습니다. 참가 선수들은 경기장 환경과 숙박 여건, 주변 관광지 등의 만족감을 나타냈습니다. 이곳에서 많은 분들이 이제 경제력이 있는 분들이 오시기 때문에 이곳에서 소비를 많이 하고 가시겠다라는 게 첫 번째 목표였습니다. 근데 실질적으로 이분들이 강릉을 되게 만족스러워 하시는 것 같고요. 또 이 대회가 끝나고 나서도 또 단오하고 연결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문화 축제 같은 것도 경험해 보고 가시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대회는 오는 10일부터 종목별 본선 토너먼트에 돌입해 우승자를 가리는 본격적인 승부를 이어갑니다. 작물을 검게 말라 죽게 하는 과수화상병이 최근 충남 지역을 중심으로 빠르게 확산되고 있습니다. 방역당국은 위기 단계를 최고 수준으로 상향하면서 과수 농가에도 비상이 걸렸습니다. 우리 지역도 각별한 주의가 요구되고 있는데요. 이미정 기자입니다. 이제 막 푸른 열매를 맺기 시작한 사과나무들이 뿌리채 뽑혀 있습니다. 잎과 줄기가 불에 탄 것처럼 검게 말라 죽는 세균성 전염병, 과수화상병에 걸린 농가입니다. 과수화상병에 걸리면 마땅한 치료제가 없어 과수원 전체를 갈아엎고 땅에 묻는 게 유일한 해결책입니다. 한 해 농사를 순식간에 망친 농가들은 망연자실하고 있습니다. 과수화상병에 걸리면 최대 2년까지는 같은 작물을 심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이걸 참 이렇게 캐는 거 보고서 아주 나도 모르게 막 그냥 눈물이 막 나와서 아까 한참으로도 돌아서서 진짜 이렇게 농사져 놓고서 그 안에 지가 나이가 좀 70이나 80짜리 앉은 사람이 난 그동안에 뭐 먹고 사느냐고. 충남에서는 지난달 26일 공주에서 올해 첫 과수화상병이 확인된 이후 7일 기준 18개 농가가 확진됐습니다. 그동안 천안과 아산, 예산 등을 중심으로 주로 발생했는데 홍성에서까지 피해가 잇따르면서 농가와 방역당국이 긴장하고 있습니다. 과수화상병의 지금 확산세가 좀 위중한 상황입니다. 현재 6월 7일 기준으로 과수화상병 발생 시군은 4개 시군, 그다음에 18농가 8.7헥타 면적에서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 정도의 면적은 전년도 20농가 8.6헥타를 벌써 넘겨버린 상황입니다. 충남도는 위기관리 단계를 최고 수준인 심각으로 상향하고 해당 농가 출입을 통제했습니다. 또 지역 전체 과수농가를 대상으로 전수조사에 들어갔습니다. 신속한 예방약제 지원과 정밀 예찰을 통해서 추가 확산 방지를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지금 발생한 시군 내에는 4억 7천만 원을 들여서 항생제와 그다음에 소독제, 생석회 등을 지원하고 있고요. 충남도는 피해 농가를 위해 손실보상금 지급과 대체작목 육성 사업 시행 등에 나서는 한편 농민들에게 작업도구 소독을 철저히 하고 의심 증상 발견 즉시 신고해 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이미정입니다. 동해 동쪽바다 중앙시장 주말 야시장이 다음 달 10일 개장합니다. 동해 야시장은 7월 10일부터 8월 29일까지 매주 금요일과 토요일 오후 5시부터 밤 9시까지 운영됩니다. 야시장에는 먹거리 부스 25곳과 프리마켓 20곳이 참여합니다. 동해시는 바다와 수산물, 해양 관광 등 지역 특색을 반영한 상품과 콘텐츠를 우대해 차별화된 야간 관광 콘텐츠를 선보일 계획입니다. 이를 위해 오는 11일까지 지역 상인을 대상으로 주말 야시장 참가 신청을 받습니다. 강원특별자치도는 여름 휴가철을 맞아 오는 7월 10일까지 펜션과 글램핑장, 인근 축산물 취급업소 등을 대상으로 집중 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단속은 축산물 위생관리와 부정축산물 유통 차단을 목적으로 추진됩니다. 무신고 영업행위와 위생관리 기준 준수 여부, 원산지 표시 여부 등을 집중 점검할 계획입니다. 정선 아리랑이 제2회 국악의 날을 맞아 서울 광화문 광장에서 열린 기념 행사에서 대한민국 아리랑의 원형과 전통을 선보였습니다. 정선 군립 아리랑 예술단과 정선 아리랑 보존회는 지난 5일 국립국악원이 주관한 국악 주간 행사에 참여해 밀양 아리랑, 진도 아리랑과 함께 대한민국 3대 아리랑 합동 공연을 펼쳤습니다. 이번 행사는 헐버트 박사의 아리랑 체보 130주년과 영화 아리랑 제작 100주년을 기념해 마련됐으며 정선 군립 아리랑 예술단은 정선 아리랑의 원형을 현대적으로 재해석한 무대를 선보여 관람객들의 호응을 얻었습니다. 강원관광재단은 민간여행사와 협력해 강원특별자치도 DMZ 평화의 길 여행 상품을 운영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체험형 여행 상품은 평화의 길 탐방과 지역 대표 관광지를 연계한 일정으로 구성했으며 접경 지역의 생태 환경과 분단의 역사를 함께 경험할 수 있도록 기획됐습니다. 지역별로는 철원 백마고지, 고성 통일전망대, 양구 두타연 피해 능선 등으로 5개 접경 지역 내 생태 안보 관광지를 연계한 코스를 마련했습니다. 이상으로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